자, 우리가 선형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이제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선형 자료 구조에서는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들을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 기반 선형 리스트의 경우에는 푸시백, 팝백, 뒤에서 추가하고 뒤에서 빼는 거는 순서를 유지하더라도 되게 효율적으로 O 안에 상수 비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맨 앞쪽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죠. 다 하나씩 뒤로 당겨야 되고 또는 지울 경우에는 다 하나씩 앞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 기반에서는 뒤쪽으로 작업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앞에서 하는 거는 현재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방법을 가지고는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열을 이용하지만 앞에서 추가 추출하는 거, 뒤에서 추가 추출하는 것을 모두 상수 비용에 하고 싶다. 그런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설명드릴 순환 배열입니다. 순환 배열. 그래서 이제 원래는 0번째부터 쭉 삽입을 하는 형태로 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양쪽으로 추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헤드 정보, 테일 정보.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헤드 정보, 그리고 마지막 요소 또는 마지막 요소 다음 위치를 유지하는 테일 정보를 두 개를 유지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기존에는 뭐만 유지했나? 요 전에 했던 방식에서는 뭐만 유지했죠? 우리가 멤버 변수로 세 개를 유지했죠. capacity, size, 그 다음에 num items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num items, 그리고 실제 배열. 요 세 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 경우에는 그 세 개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두 개의 변수를 더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 헤드와 테일은 색인을 유지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이터가 현재 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차례대로 뒤로 저장한 거죠. 그러면 이 예에서는 헤드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테일은 마지막 요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장할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해요. 테일은 얘가 아니라 다음 거. 그러면 이 경우에 푸시백을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테일 위치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테일을 하나 뒤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헤드 앞에,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어떤 값을 넣고 싶으면은 얘를 하나씩 뒤로 미루고 여기다 넣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헤드가 뒤로 돌아갑니다.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그냥 일직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환되는 개념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헤드가 이쪽 뒤로 와서 여기다가 0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는 항상 어떤 색인을 우리가 움직일 때 순환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플러스 1을 하고 싶다. 하나 더 뒤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배열의 용량으로 모듈러 해주게 됩니다. 그럼 순환이 되겠죠.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듈러 연산에서 나머지 연산에서 빼는 건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전체 크기에 마이너스 1이란 값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1과 똑같은 값이 돼요. 효과가. 그래서 7을 생각하면은 1 더하기 몇을 해야 0이 되겠죠? 모듈러 했을 때 6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7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덧셈은 그냥 플러스 1을 해서 나머지 연산을 취해주시면 되고, 뺄셈을 할 때는 이제 요거를 바꿔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양수를 계산한 다음에 걔를 더해줘서 모듈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뭐 1색이니까 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코딩에서는 우리가 0색인 사용할 때니까 요 두 개의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배열에서는 이제 헤드와 테일이라는 추가적인 두 개의 색인을 유지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또 뒤에서 작업들을 모두 O1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로 했던 Q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빼야 되고 뒤에서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배열로 구현하고 싶으면은 우리처럼 숙제로 했던 것처럼 구현하면 앞에서 빼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배열로 만들고 싶으면은 순환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Q를 만들거나 뭐 덱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순환 배열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드와 테일의 초기 값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는 첫 번째 요소가 저장되는 위치이고요. 그건 항상 그런데, 테일은 마지막 요소가 저장된 위치 또는 다음 요소를 저장할 위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후자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후자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후보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래서 아직 빈 상태니까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헤드 값은 가리킬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0이라는 값을 했는데, 만약 0색인이 되면 마이너스 1 값을 유지를 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C++처럼 이 색인 값들을 int가 아니라 sizeT를 사용하면은 또 마이너스 1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고요. 테일은 이제 늘 위치니까 당연히 1 또는 0, 0색인에서는 0을 유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테일 쪽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헤드는 처음 위치를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그 언어에서 그런 사용하는 타입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냥 영색인 쓸 때 00으로 초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걸. 그럼 그걸 감안해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빈 상태에서 푸시 프론트라 하면은 어디에 값이 들어갈까요? 푸시 프론트를 하면. 빈 상태에서 푸시 프론트 하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 헤드가 여기면 푸시 프론트 할 때 집어넣는 곳은 여기가 되죠. 하나 앞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테일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푸시백 할 때는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인 상태에서는 얘가 어디를 지금 우리가 후보 2를 하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헤드도 여기 가리키고 있고 테일도 여기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넣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 뺀 다음에 넣었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푸시 프론트, 빈 상태에서 푸시 프론트 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맨 끝에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 프론트를 빈 상태에서 우리가 11 형태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 푸시 프론트를 하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갑니다. 푸시백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유지했던 게 3개의 변수를 유지했었죠. 근데 이제 순환 배열을 만들게 되면 헤드와 테일 2개가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아주 낯대시죠. 아주 오래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되게 메모리를 정수 하나라도 절약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색인이니까 정수 크기 2개?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냐면은 헤드 테일이 추가됐으니까 넘 아이템스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없어도. 그래서 헤드와 테일을 가지고 현재 여기에 몇 개가 저장됐는지 파악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번잡합니다. 불편해요. 얘가 그냥 일직선상에 여기가 헤드고 여기가 테일이면은 테일 빼기 헤드 하면은 뭐가 나와? 넘 아이템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뭐 얘가 1, 2, 3, 4, 5, 6이고 6이 있고 3이 있으면 6 빼기 3 하면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애들은 3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헤드와 테일 가지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데 헤드가 여기 헤드가 여기고 테일이 여기면은 순환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거 갖고 현재 몇 개가 저장했는지 파악하려면 식들이 번잡해요.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그 구현은 안 할 거지만 이제 그 넘 아이템스를 빼고 안 쓰고 헤드와 테일 갖고 넘 아이템스 값을 필요할 때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구현할 때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넘 아이템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나중에 반복자를 만들 때 이 넘 아이템스가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메모리가 그렇게 크리티컬한 어떤 자원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PC 환경을 생각하면 PC에서 정수 2개 아낀다고 뭐 누가 뭐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쉽게 깔끔하게 코드를 구현하는 게 전체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진 않아요. 물론 뭐 시험 문제나 이런 데 이제 골탕 먹이려고 이제 넘 아이템스를 헤드와 테일 갖고 계산해 보세요.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구현할 때 그 넘 아이템스를 쓰지 않고 헤드와 테일만 가지고 구현하는 건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또 그렇게 이제 넘 아이템스를 유지하게 되면 기존의 is empty는 어떻게 했어요? 구현을. 넘 아이템스가 0인지 봤죠. 근데 넘 아이템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또 헤드와 테일의 위치에 따라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is empty인지 is full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가정을 해 가지고 넘 아이템스가 없을 때 헤드와 테일만 가지고 빈 상태, 꽉 찬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처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다시 표현을 하면 5개만 해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헤드도 여기 가리키고 테일도 여기 가리킵니다. 빈 상태예요. 근데 푸시백을 이제 5번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꽉 차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가 있어요. 그럼 헤드와 테일이 일치하면 빈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테일이 계속 옮겨가죠. 여기다가 5를 놓으면은 얘가 또 어디로 가요? 다시 여기로 오죠. 그러면 꽉 찬 상태에서도 헤드와 테일이 똑같은 걸 가리킬 거고 빈 상태에서도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이제 꽉 찬 상태, 빈 상태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헤드가 여기고 테일이 여기에요. 꽉 찬 상태는 아니죠. 하나 비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반복자를 만든다. 그럼 어디서부터 반복을 시작하냐면 헤드 위치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헤드가 테일 위치에 가면은 끝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자를 만들 때 C++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end가 어딜 가리켜? 여기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begin 포인터는 어딜 가리켜요? 맨 처음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end 포인터는 어딜 가리켜? 얘를 가리킨 게 아니라 배열 벗어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 되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를 이 순환 배열에서 하면 또 헤드에서부터 차례차례 가면 돼요. 가다가 어디 만나면 테일을 만나면 끝내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헤드가 뭐랑 같아? 테일과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반복자를 만들기도 되게 힘듭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 반복자를 조금 더 옛날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은 없을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옛날과 똑같이 테일은 항상 뭘 가리키게 하면 돼? 빈 공간을 가리키게 하면 되죠. 빈 공간을 가리키게 하면은 헤드와 테일이 일치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처음 시작 빼고는. 처음 시작 빼고는 일치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 배열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5개의 공간을 확보했으면은 최대 몇 개를 저장하냐면은 4개만 저장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는 비워놓기 위해서 4개만 저장한 방식이 있고 이 하나 빈 것도 아깝다. 그래서 5개를 다 저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5개를 다 저장해요. 그러면 헤드와 테일 갖고 반복자를 구현하기 또는 선형 검색 같은 걸 구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때는 뭘 활용해야 돼? 반복 조절을. 헤드와 테일 갖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조절하면 되겠어요? num items 갖고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2가지 버전으로 올려드렸는데 하나 버전은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에다 다 저장하는 거예요. 다 저장하는 그 환경에서는 주로 연산들을 뭘 이용해서 구현하냐면 num items 갖고 구현을 해요. 근데 공간을 하나 안 쓰는 그런 버전에서는 헤드를 출발해서 테일을 만나면 뭔가 검색의 끝이라든지 반복자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 순환 배열 만들 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동적 배열은 어떻게 구현하냐라는 거예요. 혹시 순환 배열 만들 때 이제 동적 배열을 옛날과 똑같이 만들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추가가 안 되죠. 5개인데 4개를 저장했으니까 한 공간을 우리가 항상 안 쓰기로 했으니까 꽉 찬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동적 배열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2배 크기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메모리 복사를 해버렸죠. 근데 메모리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모습은 순환 배열에 안 맞죠. 왜냐하면 5, 9, 7 다음에 2가 있는 건데, 그렇죠? 2가 있는 건데 이게 순환할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순환을 해요? 계산할 때, 색인 계산할 때. 캐패시티로 모듈러를 하죠. 근데 캐패시티가 2배로 늘어나면 그 모듈러 해야 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렇게 순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적 배열을 확대했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복사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동적 배열. 한 가지 방법은 동적 배열 만들었을 때 헤드가 항상 처음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배 공간 확보한 다음에 597을 일로 복사하고 이쪽 앞에 있는 걸 일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없이 처리가 되겠죠. 동적 배열로 확장한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카피를 그냥 해. 이 전체를 한 다음에 얘 여기에 있던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얘를 뒤에다 붙입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처리되겠죠. 물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요만큼만 원래 것으로 복사하고 원래 위치로 복사하고 이쪽 앞에 순환되어 있던 거는 뒤에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배열에서는 동적 배열이 단순하지는 않은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2배 확보한 다음에 옛날 공간을 그냥 있는 그 위치로 복사를 하면은 순환 배열이 올바르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해요. 이 순환 배열 코드는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고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기반 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드리는 이제 각 자료 구조의 이제 뒷부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3개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실제 우리가 자료 구조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응용을 만들 때 자료 구조가 필요하면은 이제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자료 구조들을 가져다 쓰겠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배열 기반 선형 자료 구조들의 사용법이나 특성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배열로 구현되어 있는 선형 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럼 뭘 쓰면 돼요? 다 알고 계시지만 SED 벡터를 쓰시면 돼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료 구조는 내부적으로 2가지 방식으로 구현돼요. 하나는 동적 배열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노트에 살펴볼 연결 구조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기반은 큰 공간을 확보해서 쓰는 거고 연결 구조는 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얘들을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근데 배열 기반에서는 배열을 이렇게 왕창 확보해서 쓰긴 하지만 다 모자랐을 경우에 이제 확보를 했지만 여기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 동적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늘려요. 늘려서 복사를 합니다. 근데 그 늘려서 복사하는 건 평균 비용은 어떻게 돼요? S배 하니까 평균 비용은 5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늘리는 거를 없애주면
아니면 최소화하면은 그만큼 성능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배열을 사용하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하는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쓸 때에는 뭐가 중요해요? 초기 용량을 잘 내 필요에 맞게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여기 예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용량과 크기 정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본 생성자로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의 용량은 얼마예요? 빵으로 시작해요. 크기도 빵. 저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도 한 4, 5개, 6개는 저장할 거 아니에요? 벡터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처음에 하나짜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2개, 4개, 8개, 막 이렇게 늘어나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5개만 저장할 거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저렇게 2번째나 3번째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2번째 방식은 여기 보시면 용량이 얼마예요? 5예요. 그리고 크기도 얼마예요? 5가 돼요. 그러니까 5를 주소하면은 용량이 빵이 되는 게 아니라, 크기가 빵이 되는 게 아니라 5개를 확보하고 그 5개에다가 뭘 넣어줘요?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그리고 기본값들은 우리가 모든 언어에서 그렇지만 뭐가 기준이 돼요? 0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0. 부동소수는 0.0. 불 같은 경우에 논리형은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두 0이 돼요. 근데 내가 모두 0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용량 초기값을 주는 거예요. 용량 초기값.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저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용량과 크기가 5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연산 갖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저거를 어떤 연산 갖고 처리해야 돼? 저럴 경우에는 푸시백, 팝백 이런 연산 갖고 처리한다기보다 팝백은 할 수 있지만 푸시백 갖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 확보했으니까 색인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색인을.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이제 기본 생성자로 확 만들었죠. 그럼 용량이 얼마예요? 0, 0이에요. 0, 0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용량도 0, 크기도 0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있냐면 reserve 100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용량은 100인데 크기는 0이에요. 100개를 확보했지만 크기는 0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주말에 그 프로그램 경시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참여한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C++에서 정수 100개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이 n에다가 이제 n이라는 변수에다가 그 몇 개일지, 근데 여기에 n에 100이 저장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100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방법은 이렇게 만들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량이 100, 크기도 100이 된 거죠. 그러면 정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대충 쓸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확보를 된 상태니까 뭘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색인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거기다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그냥 벡터를 하나 그냥 만들어. 그 다음에 얘를 reserve n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100은 용량이 100이지만 크기는 얼마? 0이에요. 크기가 0인데 색인 막 33 이런 거 접근하면 돼, 안 돼?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코딩을 하냐면은 뭐 int n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뭐 sin n 받아서 100에 push back 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저브하고 나서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푸시백을 쓰면 돼요.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가 푸시백을 100개 하는 동안에 공간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쪽은 처음부터 100개를 똑같이 확보했는데 아예 초기 값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색인을 갖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색인 갖고 작업할지 색인 갖고 작업하지 않고 푸시백으로 작업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C++를 사용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만들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값 목록을 줘서 벡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 개수만큼 용량과 크기를 확보하고 안의 내용을 여기 주어진 값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때 주의해야 될 게 인트를 쓸 때는 이제 내가 여기다가 100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 요거 1이고 2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두 개는 달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용량이 2예요. 그리고 각각 5, 1로 채워지는 거예요. 얘는 용량이 5고 5개가 다 1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중괄호를 이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initialize list를 받는 생성자가 있으면 얘는 그걸 우선을 해요. 그걸 우선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충돌될 때는 int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수 값들, 정수 타입을 내가 쓸 때만 문제가 되지, 이제 여기서 뭐 정수가 아니라 스트링 같은 걸 저장한다. 그럼 초기 값이 다르겠죠. 초기 값들이. 초기 값 나열할 때 그냥 상진, 이렇게 나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렇게 하나 차이 없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데 언제 구분이 안 돼요? 정수 타입을 쓰게 되면 초기값 목록과 용량과 초기값을 주는 그 생성자의 타입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중괄호를 쓰면 초기값 목록으로, 중괄호가 아닌 거면 일반 생성자 정수 2개 받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고 쓸 때는 이제 주로 뒤에서 작업을 주로 하거나 뭘 이용해서 주로 작업해야 돼요? 색인 갖고 작업을 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타입을 저장할 때에는 푸시백 말고 인플레이스 백 하면은 조금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스 백은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에 전달할 인자를 인플레이스 백으로 전달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객체를 한 번만 생성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C++는 우리가 썼던 것처럼 이제 반복자를 비긴 엔드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또 알고리즘에 가면은 이제 다양한 이 반복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벡터를 처리할 때 쓸 수 있는 뭐 많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함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그래서 reserve 하는 거랑 색연하는 거 그렇고 이제 pushback, inplaceback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다. 조금 더 아주 사소한. 뭐만 생략되냐면 move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것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move 생성자 빠지는 거지 하나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ray list, 자바는 기본 생성자로 만들면 용량이 1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10을 주나 기본을 주나 자바에서는 그냥 생성할 때 용량을 몇 개로 만들어요? 10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 쓸 때 내가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용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는 연산자를 재정의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메소드 갖고 다 해야 돼요. 리스트, get, add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하기가 그렇게 불편해요. 그리고 실제 get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만든 것처럼 get 첫 번째 문장이 뭐가 있을까? get의 첫 번째 문장. 색인 기반 연산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으로. 색인 기반 연산은 인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색인이죠. 그러면 이 색인이 유효한지 검사를 하겠죠. 그 비용들이 계속 불필요하게 이제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거의 안 쓰고 배열로 처리할 수 있으면 배열로 처리합니다. 근데 C++에서는 배열이 필요할 때도 배열을 안 쓰고 다 SED 벡터로 해요. 워낙 성능도 빠르고 배열로 쓰는 게 SED 벡터 쓰는 게 더 편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얘는 용량이 부족할 때 1.5배로 확장합니다. 근데 SED 벡터는 몇 배로 확장할까? 컴파일러 마음입니다. 그래서 GCC는 1.5배인가? 그렇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쓰는 컴파일러는 2배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마다 라이브러리를 걔네들이 만들었겠죠. 그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뭐 정해놓은 거 아니고. 근데 자바는 그 라이브러리 만드는 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C++는 뭐 GCC도 있고 그 맥에서 쓰는 그 애플에서 만든 컴파일러가 있고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죠. 컴파일러 주로 많이 쓰는 GCC 있고 뭐 그러니까 다 다르다라는 거고. 이제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 말고 또 이름이 저 C++ 비슷한 벡터도 있는데 벡터는 거의 안 써요. 얘는 다중 스레드 쓸 때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중 스레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데서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어레이 리스트도 많이 안 쓰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뭐죠? 배열을 자바에서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 배열도 SE 벡터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SE 벡터의 벡터 해가지고 C++에서도 다차원 벡터가 필요할 때도 저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내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선형 자료 구조이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은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선형 리스트를 제공해 주는데 파이썬은 언어 자체에 배열이 없고 그냥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용량이 부족할 때 1.125배 그리고 보통 초기 용량이 4라고 하는데 파이썬도 파이썬을 뭘로 그걸 인터프리터라나 걔가 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요. C 파이썬이라는 게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그 파이썬을 뭘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만들어진 거에서 이제 쓰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우리가 이제 이 리스트 갖고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반복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런 리스트 컴프레션, 튜플 컴프레션 막 이런 게 있고,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싱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슬라이싱이 되게 파이썬에서는 편합니다. 편해요. 근데 슬라이싱을 많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슬라이싱 하게 되면은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공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고 속도도 뭐 괜찮은데 이제 불필요하게 슬라이싱을 많이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내용 다 설명드렸는데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 배열 기반 리스트에서 파이썬 빼고 자바나 이제 그 C++에서는 초기 용량 확보하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 자체로는 순환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뭐만 효율적이에요? 맨 뒤에 추가하고 추출하는 것만 효율적인 자료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의 접근이 가능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했기 때문에 색인 기반 연산들이 효율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색인 기반 연산에서 getset은 효율적이지만 insert i, remove i와 같은 것들, 중간에서 삭제하거나 중간에 추가하거나 앞에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std 벡터 갖고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자료 구조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삭제를 많이 해야 된다.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빈번히. 그러면 이제 자료 구조를 다른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S3 벡터는 푸시백, 팝백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 색인을 이용해서 빠르게 접근하고 수정하는 그 정도가 필요할 때 이제 벡터를 써야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빈번하게 삭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S3 벡터 말고 이제 다른 자료 구조, 뭐 맵이라든지 셋이라든지 뭐 링크 리스트라든지 이런 다른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챕터에서 이제 계속 자바 갖고 했으니까 마지막도 이제 자바 소스 갖고 좀 소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 혹시 받아서 열어보면은 0102 두 개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것들은 3, 4로 돼 있을 거예요. C++하고 파이썬은. 그래서 01은 또는 03은 이제 C++의 경우에 03은 이제 여기 보시면 공간을 모두 사용하는 버전이 되겠고요. 02는 또는 04는 공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공간 하나를 비워두는 그런 형태로 구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주로 num items 갖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고, 이제 공간을 하나 적게 이제 하나 늘 비워두는 상태로 구현할 경우에는 헤드와 테일 색인을 가지고 대부분 또 효과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가 이제 공간을 모두 사용하는 버전인데 여기 보시면 visited라는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반복자를 종료할 시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um items를 이용해서 반복자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게 5개인데 현재 5개가 저장됐으면 다 본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고, 출발은 헤드부터 차례대로 출발을 하면 되겠고, 항상 이 circular unsorted array list 이 순환 배열을 만들 때는 이제 증가할 때는 플러스 1 한 다음에 용량으로 모듈러 연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capacity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량이 확장되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헤드와 테일을
앞에서도 보면 0, 0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상태에서도 똑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되겠고, 이 경우에는 꽉 찬 상태에서도 헤드와 테일이 같은 위치를 가리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늘 염두에 둬서 이제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색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네 번째 달라 그러면은 헤드에다가 그걸 더해가지고 실제 색인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get 위치가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위치가 이제 인덱스 0 주면은 헤드 위치일 거고 1 위치면 헤드 플러스 1 위치가 되니까 그걸 계산해서 주면 되겠고, 이 자체로는 그냥 0색인부터 주는 거니까 체크 레인지는 예전 방식하고 변할 건 없습니다. 근데 실제 접근할 때는 요 색인, 사용자가 쓰는 색인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순환되어 있을 테니까 그 위치를 이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백 쪽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모든 공간을 쓰는 거니까 num items가 캐패시티가 같은지 보고 그때 용량을 늘리게 되겠고, 푸시백은 테일만 변합니다. 테일 위치에다 저장하고 테일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형태로 코딩을 하면 되겠고, 팝백은 이제 테일이 있는 위치가 값이 있는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테일을 감소시킨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처리를 합니다. num items 계속 쓰는 거고요. 푸시 프론트는 헤드를 하나 뺀 다음에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헤드 위치에다가 새 아이템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할 땐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안 되고 캐패시티 마이너스 1을 더해줘야 된다. 더하고 항상 또다시 캐패시티로 모듈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2라는 경우와 요게 빼기 2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유의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고, 팝 프론트는 헤드 위치 걸 반환해야 되겠고 헤드를 하나 전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보면 이제 푸시백, 팝백, 푸시프런트, 팝프런트 모두 O1에 항상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연산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O1이 된 거죠. 일반적인 선형 리스트에서는 푸시백과 팝백만 효과적인데 이제 순환 배열로 만들게 되면은 푸시프런트, 팝프런트도 효율적으로 됩니다. 픽프런트는 헤드 정보 주면 되겠고, 픽백은 테일이 하나 뒤 거니까 하나 빼서 그 위치 거를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arch, find, remove first, remove all이 있는데 이제 쭉 내려가서 search부터 잠깐 보면은 이제 search는 헤드부터 쭉 가면 되는데 이 테일이 헤드와 같은 위치에 꽉 찰 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이 어렵고, 뭘 갖고 프로그램 하냐면은 항상 반복문은 최대 num items만큼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반복 횟수는, 그렇지만 실제 접근하는 위치는 헤드를부터 이제 전진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i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인덱스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인덱스는 헤드에다 놓은 상태에서 계속 증가시키게 해서 프로그래밍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환하는 위치는 i가 아니라 인덱스, 실제 제거할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여기서도 i를 반환해줘서 또 다른 데서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저는 인덱스를 반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find는 설명드린 거고요. remove first, remove all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increase capacity가 두 종류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어든지 내가 두 가지를 넣어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방식이냐면은 맨 앞으로 다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여기서 첫 번째가 요 방식인 거고요. 두 번째가 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인크리스 캐패시티를 만들어 놨고 어떤 거를 쓰든지 간에 코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헤드 위치부터 템프의 헤드 위치 똑같은 위치로 이제 요 597을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어디 있어? 앞에 있는 요 2를 옮겨가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있냐면은 헤드가 0이 아니면 헤드가 0이 아니라는 건 이쪽에 이쪽 부분에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헤드에서 끝까지 갔는데 뭔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뒤로 붙여놓는 게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서는 주석이 돼서 잘 안 보이겠지만 0 위치로 옮겨놓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 옮겨놓은 것 뒤에다가 복사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첫 번째 버전은 항상 동쪽 배열을 하고 나면은 헤드 위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두 번째 지금 요 밑에 주석이 지금 주석 처리가 안 된 부분은 두 번째 버전은 원래 거와 똑같은 위치에서 헤드가 시작되는 거죠. 증가가 했지만.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move first는 shift left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테일을 하나 감소시킨 다음에 요거는 이제 num items 이용하지 않고 똑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일을 먼저 하나 감소시킨 다음에 이제 인덱스가 테일과 맞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하나씩 앞으로 당겨 온 다음에 num items를 하나 감소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예전에 만든 코드하고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차이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인덱스와 넥스 인덱스가 다른 거죠. 예전에는 그냥 I 플러스 1에서 구현했죠. 그렇죠? 근데 I 위치가 이제는 인덱스가 될 거고 I 플러스 1은 또 그냥 인덱스 플러스 1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전 코드하고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색인들이 그 정상적인 색인이 아니라 순환된 상태에서의 색인이라는 점만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요. remove all도 똑같습니다. 그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된 건데 이제 그 커서 위치가 이제 헤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remove all도 쭉 가면서 이제 그 삭제할 것이 아니면 그 헤드부터 쭉 다시 써내려가는 거죠. 써내려간 다음에 예전의 코드는 예전 코드가 오는 거냐? remove all의 경우에는 예전 코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J 갖고 한 다음에 J를 num items에 넣어줬죠. 왜냐하면 삭제를 몇 개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걸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J가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니까 J 값을 num items에 넣어서 그 개수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처럼 카운트를 해가지고 여기 저장한 개수만큼을 num 아이템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코드를 볼 때 요 코드와 그 일반 동적 배열
네 번째 그 버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게 변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remove all이나 remove나 팝백 이런 거 할 때 이제 다 지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뭐 remove all 같은 경우에 이제 헤드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뭘 지우다 보니까 다 지웠어. 그러면 이 빈 상태인데 헤드와 테일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면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0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넘 아이템스가 0이 되는 순간 헤드와 테일도 다 0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바꿔줘도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3, 3에서 출발하나 5, 5에서 출발하나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바꿔줘도 돼요. 근데 뭐 항상 00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뭐 그게 뭐 비싼 연산은 아니니까. 근데 조건문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버전을 보면 여기서는 보면은 아까는 반복자를 어떻게 구현했냐면은 visited라는 변수를 추가해 가지고 개를 증가시켜 가지고 그 visited가 num items가 됐을 때 이제 종료하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얘를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테일과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버전에서는 공간을 하나 사용하지 않으니까 테일은 항상 뭘 가리켜요? 빈 공간을 가리키는 형태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visited 같은 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current를 헤드 놓은 다음에 얘를 증가시키면서 어디까지 가면 돼요? current가 헤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진짜 옛날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자들은. 그리고 이제 요런 데서 주의해야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초기값 목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값으로 5개를 줬어. 그럼 용량을 몇 개 만들어야 돼? 5개 줬으면 5개 만들면 안 되죠. 왜? 우리 공간 하나 안 쓰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캐패시티는.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하면은 이게 이상하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버전에서는 항상 캐패시티가 그 하나가 더 많아야 돼요. 전체 저장할 공간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는데 요 차이가 나오죠. 여기서.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num 아이템스를 뭐랑 비교했어요? 캐패시티랑 비교해가지고 같을 때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서 언제 증가해? num 아이템스가 캐패시티 마이너스 1이 될 때 증가시켜줘야 돼요. 왜? 우리는 공간을 늘 하나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똑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똑같고 뭐 increase capacity도 차이 날 게 없어요. shift left도 차이 날 게 없고. 그러니까 차이 날 부분은 그 둘 중에 차이 날 부분은 어디서만 차이 나냐면 증가를 언제 할 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서치를 서치를 좀 바꿔서, 아까는 서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서치가 뭘 이용해서 반복했냐면 num 아이템스를 이용해서 최대 몇 번 반복해야 할지를 계산했죠. 근데 요 버전에서는 그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뭘 쓰냐면은 인덱스가 테일이 아닐 때 동안 화일문을 써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테일이 빈 곳을 가리키니까 내가 선형 검색을 하면은 쭉쭉쭉 가다가 이 색인이 테일이 온 순간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그러니까 요 Circular Unsorted Array List는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시고, 공간 하나 안 쓴 애랑 공간 쓴 애랑, 그리고 얘네를 그 순환 배열 말고
그냥 썼던 애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게 달라지고 뭘 더 고려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코드 리뷰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요 순환 배열 코드와 관련해서.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